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만을 여는 7월 26일 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제 더위를 좀 조심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땀 많이 흘리시면 체력 보충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 특별히 한 8월 한 10일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더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더위였으니까요. 모두 더위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다들 중립금리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늘 저의 느낌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이 중립금리가 도달하고 나면 어떻게 될 거지? 하고 지금 상상하기 시작했는데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침체가 올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는 베팅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중립금리 한 2.25에서 2.5 가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금리 올리는 속도가 늦어질 테니까 주식시장에 기회 있지 않겠어? 하고 주식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finviz.com에서 나타나는 오늘의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빅테크들이 안 좋았어요. 빅테크들은 계속 말씀드리면 달러 환산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걱정이고요. 그러나 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히 양호했고, 에너지 가격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는데 특별히 가스 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빅테크 월마트가 조금 빠졌는데요. 주가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만 가이던스는 확실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EPS 가이던스를 크게 낮추고 있는 것이 지금 월마트와 유통업체들의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막판 30분을 남겨두고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주식시장이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4시 반쯤이니까 그때는 꽤 많이 빠졌었거든요. 3대 지수 모두 빠졌고 빅테크들은 다 1% 이상의 하락을 기록을 했었는데 막판 30분에 쭉 들어올리면서 낙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마감을 했던 게 오늘의 증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주요 상황들 살펴보면 이제 내일 모레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까 그걸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눈치 보고 있어요. 그거 일단 보고 합시다. 오케이.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무슨 코멘트 할지 한번 보고 합시다. 하면서 거래대금이 올 들어 거래대금이 최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상상할 수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악재,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악재 등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의 하락 흐름들을 봐서는 이거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겠군, 연말로 그러면 많이 떨어지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연준은 지금과 같은 강력한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채권 시장 금리를 올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세게 엑셀 밟았어. 그래서 너무 금리를 낮춰놨으니까, 채권 가격 올려놨으니까 잠깐 숨고르게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해, 침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채권에 몸담고 있고 채권에서부터 자란 사람은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주식에서 자라서 주식을 몸담고 있는 사람은 또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어요. 주식론자들은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40년간 그래왔듯이 경기가 침체로 빠질 것이고 디플레이션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번에도 역시 금리를 올리면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강세 채권 가격, 즉 채권을 낮추는 가격, 그리고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요. 채권 흐름들을 그래서 말씀드리면 어제 2.754 10년물이었는데 2.807, 너무 많이 낮췄어, 이건 좀 심하지, 2.75라니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래도 명색이 3.2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10년물을 2.75까지 밟았어? 아닌 것 같아 하는 분위기였고요. 전반적으로 해서 채권 가격이 다 가격 상승, 금리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2년물 2.97에서 3.018, 그 다음에 30년물은 2.976에서 3.029, 5년물은 2.848에서 2.888, 3개월 물은 2.442에서 2.563으로 드디어 3개월물은 금리 인상을 다 반영하였습니다. 독일 금리는 오히려 1.035에서 10년물이 1.015로 더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까지 21%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4%입니다. 4.8%라고 팩트셋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2020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았는데요. 2020년 4분기에는 4.0%의 EPS 증가율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쪽은
재고 조정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가 있고, 가장 우려가 되는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빅테크들은 달러 환산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은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가 뭐 그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돈을 내보면 원화 가격이 지금 당장 오르지 않죠. 달러 연동되지 않죠. 고정된 가격으로 주니까 그럼 달러 환산을 시키면 달러가 지금 거의 원화 대비 한 10% 정도 강세였기 때문에 한 뭐 10% 정도 덜 받게 되는 거니까 왜 그 빅테크들은 해외 영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해외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그 나라의 통화로 받은 거를 달러로 환산하면 달러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로 갈수록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 있죠. 미국 가솔린 가격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가솔린 가격은 전일 대비 0.25%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갤런당 소매 가격이 이제 한 4.3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4.3. 대략적으로 3달러대까지 가게 되면 시장은 확실히 CPI 하강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 대비 가솔린 가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오늘 추가로 떨어지면서 전년 대비 37.3%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은 오늘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이는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스프롬이 지멘스 가스터빈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40%까지 떨어뜨렸던 생산 능력을 추가로 감소시키면서 20%까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인데요. 그것을 또 낮추면서 가스 가격이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 살펴보면 지금 1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스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8월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날 6.8%가 더 오르면서 100만 BTU당 8.86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럽은 이렇게 되면 겨울이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치 한번 살펴보면 지금 1년치 다시 최고치를 뚫고 있어요. 다시 고점주가 더 크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WTI도 이로 인해서인가요? 추가로 강세가 되면서 2% 강세되면서 96.31달러를 기록했고, 그러나 넥라인은 98달러이기 때문에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갈 것인지 거기서 멈추면서 내려갈 것인지 역시나 이제 곧 있게 될 오펙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가격은 어떻게 됐냐면 소폭 약세를 갔어요. 지금 유로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달러 강세가 주춤하고 있고요. 아까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는 한국 증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가 어쨌든 멈췄어요. 대신에 오늘 엔화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전일 106.54에서 106.48, 유로 달러는 1.0213에서 1.0221로 바뀌었고요. 달러에는 136.10에서 136.66이 되었습니다. 엔화 환율은 962에서 959로 엔이 확실히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여줬고, 달러 원은 약세가 아닙니다. 1310원 86전으로 그대로 약세입니다. 그대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월마트가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고요. 재고 축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EPS가 떨어질 거라는 가이던스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던스가 소매업체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것과 더불어 재고 조정과 더불어서 미국 기업들이 넘어야 될 두 가지 산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 환산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짧은 재고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 또는 이번에는 달러 환산이 약화되지만 이제 달러가 강세에서 멈추면 그다음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생각이 간다면 시장이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2분기 결과 발표되는 이 3분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22.6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17.7이었어요. 마이너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석 달 연속 마이너스. 그리고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 6월치 살펴보면 마이너스 0.19였습니다. 지난달에도 0.19였고요. 국가활동지수 6월치인데요. 전미활동지수는 생산, 고용, 실업, 소비, 판매 등 85개 경제지표를 가중평균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지표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발표된 PMI, 구매관리자지수,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여튼 경색되고 있어요. 수요를 위축시키겠다는 연준의 의도는 지금 잘 반영되고 있죠. 그러나 공급 사이드까지 어떻게 될 건지는 지금 못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공급 사이드 쪽이 무서워서 연준이 금리 인상의 보폭을 여기서 줄일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이번에 75p 인상하고 희망을 갖겠죠. 자, 이제 CPI도 확실하게 떨어질 것 같고 수요 쪽 확실히 둔화됐는데 그 다음에 집값까지 떨어지게 되면 완성되는 건데 CPI 하락이 그럼 여기서 더 이상 금리를 세게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준 입장이라면 공급 사이드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브레이크를 밟기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LFO 기업 체감지수 7월치가 나왔는데 88.6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92.2였어요. 여기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영국 산업연맹 산업수주 동향이 7월치가 나왔는데 8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13, 이전은 18.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금 경제 지표들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6일 순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안녕.